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심리적 울타리에 관련한 내용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어제 그 저의 블로그에 썼던 글을 좀 가지고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그 주로 야생 동물들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요. 이제 자주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초원의 풍경을 접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뭐 아프리카나 몽골과 같은 어떤 엄청난 큰 대초원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넓지만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큰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야생 동물이지만 특별히 대초원이 아니라 이렇게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동물들 우리가 그런 동물들을 볼 때면 여기에 사는 이 동물들이 그저 어떤 야생에서 살아가는 동물들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곤 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 당연하게 여러분들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힘이 센 동물들의 공격으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생에서, 생야생에서 살아가는 동물들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전적 의미에 의하면 주로 나무나 돌 등을 사용해서 해당 장소를 둘러막거나 이렇게 경계를 가르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분 울타리는 반드시 뭐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세워지죠. 다시 말하면 굉장히 약하고 소중한 동물들을 보호하려는 또 돌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울타리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연약한 그 야생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그 울타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 그 해당 동물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이런데요. 연약한 동물들을 위한 이 울타리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선한 보호의 목적으로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면 그 동물들 스스로에게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더 해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그 야생동물은 자연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죠. 그리고 이러한 자연 안에서 그들의 동물이라고 하는 그 주체를 가지고 마음껏 자연을 누려야 하는 것이 원래 그들의 본질적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울타리를 세워두고 동물을 보호하는 거,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것을 뭔가 잘하고 있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들을 그 야생동물들을 계속해서 울타리 안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은 야생 동물들도 언제까지나 그 작은 상태로서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울타리 밖을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그 동물의 본능을 마음껏 펼치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 분명 야생 동물과는 다르죠. 그리고 또 본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동물과 인간은 다르지만 인간에게도 역시나 울타리가 필요하거든요. 특별히 제가 생각할 때 인간에게 필요한 울타리가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그 어떤 것보다 심리적 울타리가 심리적 울타리가 인간에게 필요하다. 네. 여기서 여러분 심리적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도널드 위니캇이라고 하는 영국의 정신의학자가 그 말을 한 것인데요. 심리적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1차적으로 그들을 돌보는 부모
또는 어떤 보호자를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개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심리적 울타리가 딱 있으면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삶을 굉장히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심리적 울타리가 보장되어 있어야지만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하여서 여러분 사람은 실질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압박을 받거나 뭐 침해를 받거나 또는 공격을 받을 때 심리적 울타리가 딱 있으면 그 안에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세상과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탐색할 때도 이 심리적 울타리가 있으면 스스로 별 걱정 없이 마음껏 이곳저곳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탐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 울타리가 있으면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건강한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말해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한 것을 내가 자유롭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자유롭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심리적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는 굉장한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제가 동물들의 이야기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심리적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고 강요되면 사람에게 그 치명적인 누를 범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개인에게 이 심리적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나치게 강조되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 억압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자율과 자유를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당연히 인간이 어린 시절에는 어떤 심리적 울타리로부터 많은 보호와 이런 어떤 케어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사실이죠. 기정사실이죠. 하지만 인간이 어느 정도 조금 성장을 이렇게 했으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그 속해 있던 그 심리적 울타리에서 벗어나야만 돼요. 그래야 인간은 정신 정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고요. 철저히 한 개인으로 존재하면서 내 삶을 정말 자유롭게 영위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존중할 줄도 알게 되고 또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행동할 수도 있게 되고요. 꼭 내가 정답이 아니다. 타인이 정답일 수 있겠다라는 열린 마인드를 가질 수도 있고 이것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을 건강하게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체적으로나 또는 정신 정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 심리적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으면 타인의 자유를 굉장히 수시로 침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타인의 생각을 그냥 틀렸다고 하고요. 오롯이 그냥 나의 생각을 주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상대의 마음과 기분, 감정, 생각 등을 자주 무시하게 되고요. 지속적으로 그들을 억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굉장히 타인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행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심리적 울타리는 분명히 인간에게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꼭 필연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하고요. 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이 심리적 울타리가 인간에게 강조되거나 강요가 되면 나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심리적 울타리라고 하는 것 안에도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성숙한 사람은요, 심리적 울타리의 양면성을 정말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말 균형점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핸들링을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어떤 평생 동안 죽기 전까지의 그 삶에서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삶의 상황 안에서 온전한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뭐 하나가 그것만 맞다, 그것만 긍정적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아까도 방금도 이야기한 오늘 이야기한 이 심리적 울타리라고 하는 것도 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부정적인 또 안 좋은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잘 균형을 네, 맞추어 가는 것 그리고 또 중간에 우리가 부모라고 한다면 또 어른이라고 한다면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중에서 그 심리적 울타리를 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